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5년 벤치마크와 베이스라인 프로필을 사용해서 레이지 컬럼 스크롤 성능을 75% 개선하기까지의 여정을 발표하게 된 송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되게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무엇보다 제 컨퍼런스를 선택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만 6년 차 안드로이드 개발자고요. 모비드 회사를 거쳐 현재는 펜타시큐리티라는 회사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들었던 궁금증이나 연구했던 내용들을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요. 네, 글쓰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자주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팀으로 같이 구성을 해서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깃허브에 모여가지고 같이 작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으니 같이 저희 소통하면서 지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앱 컴파일 3단계, 그리고 벤치마크 성능 옵션, UI 성능 개선 여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한 이유는 각각의 목차들을 알고 이를 배경 지식 삼아서 다음 목차로 넘어갈 때 이해가 점점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컴파일할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패키징을 해가지고 구글 스토어에 업로드를 하고 사용자가 다운을 받고 사용하기까지 어떤 컴파일 과정들이 들어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 성능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옵션들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목해서 사용해야 할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저희가 배경 지식으로 있다면은 UI 성능 개선을 할 때 이러한 지표들로 어떻게 더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드로이드 앱 컴파일 3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는 자바 C 컴파일 단계인데요. 우리가 자바 소스 코드로 그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자바 C 컴파일러에 의해서 점 클래스 확장자의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로 코틀린을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바 소스 코드로는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코틀린 C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코틀린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 코틀린 C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르 파일로 바이트 코드로 패키징이 됩니다. 들어있는 파일로는 아까 자바 C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았던 점 클래스 바이트 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코틀린의 확장 함수 등의 형태로 자바 클래스를 상속 없이 확장 사용하는 형태인 전용 API를 포함해서 자르 파일로 패키징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R8 컴파일입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앱을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중간 바이트 코드들이 R8 컴파일러에 의해서 변환이 되는데요. 이러한 점 클래스 확장자의 바이트 코드들은 점 덱스 확장자의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고요. 이러한 바이트 코드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리고 각종 리소스 파일까지 이렇게 버무려져서 APK 파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APK 파일에서 APK 확장자를 집으로 바꾸고 한번 열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덱스 파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3단계로는 이제 우리가 APK 파일 만들었다면은 이제 AOT와 JIT 컴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스토어에서 앱을 처음 다운받게 되면은 ahead of time이라고 해서 앱을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때 .dex 확장자의 바이트 코드를 안드로이드 OS가 이해 가능한 기계어로 사전 컴파일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전 컴파일한 기계어의 파일들은 확장자로는 뭐 OT, ODEX, VDEX 등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앱을 사용을 한다 했을 때는 just in time JIT 컴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는 앱 실행 또는 중간중간에 기능을 동작시킬 때 덱스 파일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OS가 이해 가능한 기계어로 그때그때 컴파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안드로이드 앱을 저희가 구동을 시키면 두 가지 컴파일 방식 중에 어떤 게 사용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현재 ART 가상머신에는 두 가지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벤치마크 성능 측정 옵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소스 코드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벤치마크 샘플 소스 코드인데요. 파라미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하셔서 일단 보셔야 할 게 컴파일레이션 모드 파라미터입니다. 이러한 컴파일레이션 모드 파라미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Non, Partial, Full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앱을 실행하기 전에 앱을 빌드하기 전에 코드가 어느 정도까지 컴파일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설정으로 성능 벤치마크 실행 환경을 제어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Non 컴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앱을 설치를 했을 때 어떠한 사전 컴파일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짓 컴파일 사용을 의미를 하는 방식이고요. 따라서 non 파라미터를 통해서 벤치마크나 앱 실행할 때 앱의 런타임 성능이 안 좋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이 옵션을 설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풀 모드인데요. 이는 APK 파일에 존재하는 모든 덱스 파일에 ahead of time 컴파일을 적용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앱을 처음 설치를 했을 때 이러한 덱스 파일들이 OS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사전 컴파일돼서 앱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설치 속도와 앱 용량 이슈가 존재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ART 가상 머신은 짓과 AOT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실사용자 환경과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언제 사용을 하느냐면 우리가 앱에서 부분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그 부분 일부분만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면은 좋은 옵션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RT는 현재 AOT와 짓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앱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컴파일 방식이 적용이 될지는 블랙박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앱을 사용할 때 특정 렌더링 속도가 중요한 앱의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베이스라인 프로필을 적용해서 확실한 AOT 컴파일을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렌더링 성능의 정확성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사용자 환경과 가장 가까운 벤치마크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곧 소개해드릴 파시얼 방식입니다. 파시얼 방식은 실사용자 환경에서 ART는 짓 컴파일러 방식으로도 앱이 구동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주 사용되는 앱의 일부분에서는 덱스 파일을 로컬 프로파일에 저장한 후에 AOT 컴파일을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부분만 이제 사전 컴파일 돼서 사용자가 원활하게 앱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개발자는 베이스라인 프로필로 AOT 컴파일 될 지점을 사전 지정을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파시얼 방식으로 벤치마크 측정을 할 때 앱의 일부분은 AOT가 되고 일부분은 짓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서 주의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이제 보셔야 할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바로 매트릭스 파라미터입니다. 벤치마크 측정을 할 때는 매트릭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부분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크롤 성능 개선에 가장 가까운 프레임 타이밍 매트릭스를 먼저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임 타이밍 매트릭스 파라미터는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앱의 UI 렌더링은 60fps 즉 1초에 60프레임을 그려야 합니다. 이를 60으로 나눠 봤을 때 하나의 프레임은 16.67m초가 나와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기에 사용자가 그렇게 됐을 때 버벅거림 없이 원활하게 앱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프레임을 그리는데 16.67m초보다 더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커리오그래퍼가 해당 프레임을 삭제해서 버벅거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커리오그래퍼는 디스플레이가 화면을 갱신하는 주기인 Vsync 타이밍에 맞춰 UI 렌더링 시점을 조율하는 안드로이드의 프레임 스케줄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핸드폰 기기, 이 기기에는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장치가 존재하는데요. 이 하드웨어 장치가 우리가 앱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빛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주사하는 빛들이 이제 우리 핸드폰에 몇 천만 개 달하는 픽셀들을 이제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픽셀들을 다 채우게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는 V싱크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를 조율하는 커리오그래퍼가 렌더 스레드에 로딩이 돼서 앱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프레임 타이밍 매트릭스를 쓸 때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측정 지표가 있는데요. 프레임 듀레이션 CPU MS와 프레임 오버런 MS가 있습니다. 프레임 듀레이션 CPU MS란 하나의 저희 핸드폰에서 그 UI 렌더링을 할 때 순수 CPU가 하나의 프레임을 그리는데 걸리는 연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프레임을 그리는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추후에 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오버런 MS인데요. 이는 그래픽 작업을 의미합니다. GPU 작업이 있고요. 컴포저블 함수의 렌더링과 같은 작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 시간을 의미를 해가지고 하나의 프레임, 즉 16.67ml를 그리는데 초과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가 음수일 경우에는 16.67ml보다 빠른 렌더링을 의미하고요. 양수일 경우에는 더 느린 렌더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이 두 가지 측정 지표를 통해서 시사점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수치에서 100분위 해석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P50, P90, 95, 99가 있는데요. 우선 P50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프레임의 50%까지가 16.67m초, 즉 하나의 프레임을 그리는데 걸린 시간에서 1.2m초 더 여유 있게 렌더링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90은 50% 구간에서부터 90%, 즉 40% 구간까지가 16.67에서 4.8m초 좀 더 늦게 렌더링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90에서 95%, 즉 5% 구간에서는 12.8m초가 더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머지 4% 구간에서는 28.4m초 이내 렌더링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저희가 시사점을 알 수 있는데요. 프레임 듀레이션 CPU MS의 P50 구간, 즉 0%에서 50%의 구간까지가 16.67m초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이는 렌더링 이슈 발생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전체 프레임의 50%에서 CPU 연산 시간이 16.67m초를 초과했다는 건 프레임 렌더링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 UI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CPU 연산 시간을 포함해서 그래픽 렌더링 작업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이 CPU 연산 작업에서부터 하나의 프레임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프레임 오버런 MS의 P99가 음수로 나온다면 전체적인 렌더링 성능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프레임의 마감 시간 0% 구간에서부터 99%의 구간까지 16.67m초를 초과하지 않고 렌더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합쳐가지고 UI 성능 개선에 대한 여정을 이제 제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사용할 샘플 앱으로 제가 팀원으로서 같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버디스탁 앱이 있는데요. QR 스캔 하셔서 받으셔도 되고요. 주식과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SNS 플랫폼입니다. UI 성능 개선 여정에는 두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로딩 최적화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만났던 문제가 고용량의 비트맵 이미지를 로딩을 해가지고 렌더링 이슈가 발생을 해서 앱이 크게 버벅였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를 제 나름대로 영어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개선을 한 것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컴포즈 프레임 렌더링 최적화인데요. 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리컴포지션이 무분별하게 발생했고 이를 개선을 한 방식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 정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최적화 전과 후가 있는데요. 최적화 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튼을 눌러서 이 리스트가 보이는 화면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1, 2초의 딜레이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롤을 하는데 오른쪽에 비해서 좀 더 버벅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버벅입니다. 하지만 최적화 후에는 좀 더 쾌속적으로 더 빠르게 앱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진단을 해봤는데요. 문제 진단에서는 리컴포지션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UI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리컴포지션 이슈를 생각을 못할 수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검사를 했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의사 코드인데 컴포저블 함수의 파라미터가 모두 스테이블한지, 그리고 그런 컴포저블 함수가 컴포즈 컴파일 매트릭스 기준으로 스킵어블한 언노테이션이 찍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리컴포지션 이슈는 발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컴포지션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입니다. 프레임 자체가 버벅인다면 도대체 순수한 프레임이 렌더링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벤치마크를 찍고 프레임 렌더링을 속도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정상이라면은 이게 16mC이지만 현재는 908.6 플러스 16.67mC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나의 프레임은 16.67mC 안에 그려져야 하지만 지금 하나의 프레임에서 거의 1초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커리오그래퍼가 프레임을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사용자는 당연히 버벅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점이 확실히 되었고, 이제 이를 토대로 그런 프레임의 어느 부분에서 이게 병목이 생기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UI가 간단한데요. 맨 오른쪽에는 라디오 버튼이 있고 그 좌측에는 텍스트가 있고 그 좌측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라디오 버튼과 텍스트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은 저 조그만한 이미지가 저게 그렇게 고용량이고 저게 렌더링의 병목을 일으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박스 컴포저블로 바꿔서 렌더링을 한번 벤치마크를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908.6mC에서 13.8mC로 개선이 된 것을 확인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미지 컴포저블에서 렌더링 이슈가 발생된다는 것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병목 구간은 레이지 컬럼에 있는 각 아이템의 이미지 컴포저블 함수이고요. 그러기에 이미지 로딩 방식은 레이지 컬럼 스크롤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적화 단계를 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최적화 1단계로는 이미지 비트맵을 코일로 로딩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로딩하는 방식은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픽셀 기반의 이미지,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죠. 객체로는 이미지 비트맵 형태이고, 두 번째는 코틀린 타입이나 XML 타입의 벡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제 페인터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로딩을 할 때는 메인 스레드를 블락킹하면서 로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 비트맵의 용량이 클 경우에는 메인 스레드에서 버벅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코일을 사용해서 Remember Async Image Painter를 사용을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바꿔줬을 뿐인데 성능 결과는 어떻게 개선되었을까요? 거의 1초에 가까웠던 시간이 24.1mC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따라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레스터 이미지를 로딩을 할 때 고화질의 이미지를 굳이 로딩을 해야 한다면은 코일을 사용해서 비동기적으로 이미지를 로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펄피토로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서 펄피토에 대해서 혹시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경 지식을 간단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상단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렌더링 지연이나 프레임 드롭이나
CPU, GPU 병목 등의 문제를 보시다시피 타임라인에 기반하여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적된 이 타임라인에 기반한 이미지를 이제 하단에 있는 이미지, 분석하고자 하는 이러한 UI 요소들을 SQLite 기반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쿼리문을 짜가지고 커스텀한 성능 분석이 가능한 구글이 제공한 성능 분석 툴입니다. 이를 통해서 퍼피토를 한번 측정을 해봤을 때 이미지 컴포저블 함수들의 평균 로딩 시간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었을 때 590 마이크로초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방금 전에도 약간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레스터 이미지는 PNG나 JPG 등의 픽셀 기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벡터 이미지는 뭐 XML이나 뭐 코틀린 타입 등 픽셀과 무관하게 점선면 등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메인 스레드를 점유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고화질의 레스터 이미지 로딩을 하려면은 그러기에 코일과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프레임 렌더링 병목을 좀 해결할 수 있고요. 반면에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컴포저블 환경에서 이러한 벡터 이미지가 로딩이 될 땐 벡터 이미지 트리를 구축해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메인 스레드의 리소스를 더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훈은 저희가 웬만하면은 벡터 이미지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하지만 뭐 카메라로 찍었거나 이러한 뭐 정말 고화질이 요구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이미지 로딩 라이브러리 사용을 고려하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최적화할 수는 없었을까요? 여기에서 멈추면은 좀 허무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릴 것 같은데, 최적화 2단계로는 XML 포맷의 벡터 이미지를 코일로 로딩하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능하면은 벡터 이미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앱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레스터 이미지들을 XML 포맷의 이미지로 다 변경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벤치마크로 성능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시면은 성능이 뭐 조금 개선이 되기도 했는데 커다란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반복해서 측정을 해봤을 때에는 이게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은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네, 이럴 때는 펄피터로 반복해서 벤치마크를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코일로 로딩을 했을 때 3번의 반복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이 이미지 컴포저블의 로딩 시간이 400 마이크로초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XML 포맷의 벡터 이미지는 레스터 이미지보다 약 200 마이크로초 빠르게 로딩됨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갈 수 없을까요? 이쯤 되면은 이제 예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틀린 타입의 벡터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왜 그러게 될까요? 그 이유는 컴포즈 환경에서 벡터 이미지 로딩을 하려면 벡터 이미지 트리를 그려야 합니다. 이는 마치 컴포저블 함수들이 컴포저블 함수 구성을 위해 레이아웃 노드 트리를 그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XML 포맷의 이미지는 이러한 벡터 이미지 트리로 표현되기 위해 이미지 벡터로 변환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은 메인 스레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코틀린 타입의 이미지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두 가지 타입의 벡터 이미지의 호출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길래 그렇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XML 포맷의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좌측에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 컴포저블 함수가 있습니다. 페인터 리소스를 사용해서 로딩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 파라미터에는 XML 포맷에 벡터 이미지를 인자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XML 파일의 이미지를 이미지 벡터로 생성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XML 포맷의 벡터 이미지는 결국 컴포저블 환경에서 벡터 이미지 트리로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로드 벡터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벡터 형태로 변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Remember Vector Painter 메서드의 주입이 됨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로딩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코틀린 타입으로 이미지를 로딩을 할 땐 저 2번 XML 파일의 이미지를 이미지 벡터로 생성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면 이미지 컴포저블에서 주입되고 있는 이 이미지 자체가 이미지 벡터 타입을 상속한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 벡터 리소스를 호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메인 스레드에서 작업이 그만큼 더 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틀린 타입의 벡터 이미지는 로딩을 위해서 로드 벡터 리소스를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로딩이 더 빠르게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벤치마크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아서 펄피터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확인을 했고 그 결과 평균적으로 로딩 시간이 하나의 이미지 컴포저블당 300 마이크로초에서 80 마이크로초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최적화해야 돼?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앱을 사용하는데 사용성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장인 정신으로 좀 끌어낸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최적화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최적화는 정말 없을까요? 최적화 4단계로는 머티리얼 3에서 제공해주는 라디오 버튼을 커스텀하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펄피터의 타임라인인데요. 하나의 아이템의 평균 렌더링 시간이 1m초인데 이 한 개의 아이템에서 라디오 버튼의 렌더링 시간이 260 마이크로초, 즉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뭔가 별 하는 일이 없는 UI인데 이게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가지고 좀 더 커스텀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단순히 그냥 박스 컴포저블을 통해서 개선을 함으로써 이게 동일한 UI와 사용성을 구현을 했고요. 그 결과 당연히 박스 컴포저블만 사용하니까 성능 개선이 300 마이크로초에서 100 마이크로초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컴포즈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능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회사가 디자인 시스템이 있고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은 박스 컴포저블과 같은 커스텀한 UI를 구현을 해서 좀 더 렌더링 성능을 꾀하고 사용성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능 개선 여정에서 마지막입니다. 컴포즈 프레임 렌더링 최적화인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리컴포지션이 발생을 했고 이걸 어떻게 개선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되게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컴포저블 함수에서는 프레임 렌더링을 하는데 3단계가 존재합니다. 컴포지션, 레이아웃, 드로잉 이렇게가 존재하는데요. 컴포지션 단계에서는 우리가 컴포저블 함수를 작성을 할 때 레이아웃 노드 트리를 그리면서 이러한 컴포저블 함수들을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컬럼 컴포저블이 있고 뭐 텍스트 이미지가 있고 그 밑에 컬럼이 있고 또 계층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컴포저블 함수를 결국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레이아웃이라는 컴포저블 함수로 결국 귀결이 됩니다. 이 레이아웃 컴포저블 함수를 하나의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레이아웃 노드 트리를 구축할 수 있게 이제 어떠한 UI를 그릴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UI 트리가 구성이 되면은 이제 레이아웃 단계, 즉 측정과 배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레이아웃 트리에서는 높이와 너비들의 각 컴포저블 함수들의 그걸 결정을 하게 되고 이제 이들을 어디에 배치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가 되면은 이제 드로잉 최종적으로 그리는 단계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리 눈앞에 UI가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 렌더링 3단계를 왜 알아야 할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상태값 읽는 시점의 중요성을 알고 리컴포지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이아웃 단계나 드로잉 단계 때 상태값을 읽고 변경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컴포지션 작업을 한 번 더 반복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프레임 렌더링 3단계는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기 때문에 뒤로 역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아웃 단계 때 상태값을 읽어서 변경을 했고 이를 컴포지션 단계 때 읽음을 이렇게 도모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역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레임 렌더링 단계를 다시금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컴포지션 프레임 렌더링 3단계가 역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통해서 레이아웃 단계 때 상태값을 읽어서 컴포지션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면 리컴포지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발생했던 문제를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밑에는 댓글 리스트들이 있고요. 이러한 댓글들이 끝까지 가게 됐을 때 이제 위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롯데 웰푸드라는 이런 주식이 17만 원 매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상단의 제목 부분이 나타났다 없어졌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단 스크롤을 할 때는 0.0 플롯 타입과 1.0 타입의 플롯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폰트 사이즈의 주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글자를 줄여졌다 늘려졌다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확인을 하면은 레이아웃 인스펙터로 확인을 하면 필요 이상의 리컴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스크롤했을 뿐인데 몇백 회나 리컴포지션이 발생을 했죠. 이를 통해서 여기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한다면은 예상치 못하는 리컴포지션으로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솔루션은 모디파이어 확장 함수인 레이아웃을 활용을 해서 레이아웃 단계 때 상태값을 읽는 것입니다. 즉 폰트 사이즈 파라미터로 상태값을 읽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컴포지션 단계 때 읽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레이아웃 단계 때 상태값을 읽은 다음에 이를 레이아웃 함수 안에 헤이트에 적용을 함으로써 리컴포지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폰트 사이즈는 12SP로 고정을 해두고요. 높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상단의 글자들을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리컴포지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능 개선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레이아웃이라는 함수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저희 개발자라면은 이러한 동일 역할에 변경될 이유가 똑같은 이러한 함수들을 모든 코드에 덕지덕지 붙이는 것은 굉장히 심미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작성했던 그 코드를 hate with no composition이라는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추출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결과는 다시 스크롤을 하니까 단순히 함수를 추출한 것 뿐인데 다시 리컴포지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스크롤 스테이트, 아까 스크롤 하면서 0.0에서 1.0 사이로 받는 그 상태 변수가 우선 최상의 컴포저블 함수에 주입이 되어서 컴포즈 런타임이 리컴포지션을 예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에 대한 솔루션도 최상의 컴포저블이 컴포지션 단계의 상태값을 읽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 단계 때 읽음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부모 최상의 컴포저블이 수정이 되었으면은 하이 컴포저블 함수들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함수들이 건너뛸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할 때 이를 레이아웃 단계 때 읽게 함으로써 건너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 컴포저블 먼저 레이아웃 단계 때 상태값을 읽어야겠고요. 이를 통해서 단순히 이렇게 람다로 변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레이아웃 단계 때 상태값을 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하위 컴포저블 함수 또한 레이아웃 단계 때 상태값을 읽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기에 아까 추출했던 함수에서 플롯 타입의 이 파라미터를 플롯을 반환하는 람다 타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하고 나서 아까 작성했던 코드에 람다 타입으로 상태값을 주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람다 타입으로 상태값을 이렇게 받도록 만들었더니 불필요한 리컴포지션이 깔끔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성능 최적화를 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이를 통해서 성능 개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고용량의 레스터 이미지를 메인 스레드를 점유하는 게 아닌 코일 비동기 방식 로딩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프레임 오버런 MS의 렌더링 성능을 908mH에서 24mH로 개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공식 홈페이지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이러한 레스터 이미지보다는 벡터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이를 마찬가지로 코일을 로딩을 했을 때 벤치마크 상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펄피토 상에서는 렌더링 성능이 590 마이크로초에서 400 마이크로초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3단계에서는 XML 포맷의 벡터 이미지를 코틀린 포맷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메인 스레드에서 벡터 이미지 트리를 로딩할 수 있도록 그 객체를 전환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펄피토 상의 렌더링 성능을 300 마이크로초에서 80 마이크로초로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 4단계,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머티리얼 3에서 제공해주는 라디오 버튼을 박스로 구현을 해서 렌더링 성능을 260 마이크로초에서 100 마이크로초로 개선을 했고요. 물론 우리 회사의 디자인 시스템이 있고 이를 더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하면은 머티리얼 3를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커스텀하게 구현을 하게 됐을 때 뭐랄까 조금 더 장인 정신으로 렌더링 성능을 더 꾀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입니다. 이제 람다의 상태값을 레이아웃 단계 때 읽음으로써 수백 회에 달하는 리컴포지션을 제거한 것입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람다의 상태값을 람다로 바꿈으로써 이게 어떻게 레이아웃 단계 때 상태값을 읽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컴포저블 함수에서 필드 타입의 파라미터와 람다 타입의 파라미터는 컴포즈 컴파일러가 이를 다르게 컴파일을 진행을 합니다. 람다 같은 경우에는 remember 그 기억 함수를 써가지고 이 람다를 래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람다 타입의 안에 있는 상태값이 스테이블하다면은 이게 키 값에 들어가는 형태로 이게 그래서 람다가 이제 참조 동등성 비교에서 트루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리컴포지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 있는데 좀 읽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여기 오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선 성능 최적화는 제가 이미지와 리컴포지션에만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더 무궁무진합니다. 뭐 아키텍처나 하드웨어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개선할 수 있는 지점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크로스 플랫폼도 물론 튜닝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이티브 개발자는 OS와 더 가까운 만큼 플랫폼을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더 잘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하나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최적화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저기 성능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벤치마크하고 퍼펙토를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벤치마크에서 뭔가 조금 수치가 잘 안 나와서 퍼펙토로 보는 과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도 각자 장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벤치마크는 어떨 때 보면 좋고 퍼펙토는 어떨 때 보면 좋은지 혹시 설명이 되실까요? 벤치마크로 측정했을 때의 장점은 우선
저희가 앱을 사용하다가 눈에 보일 만큼의 그런 버벅임이 보일 때 그럴 때 육안으로 벤치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벤치마크가 아직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벤치마크로 결과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펄피토를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게 성능 측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UI를 렌더링 할 때 있어서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뿐만 아니라 컴포즈 API에서 제공하는 코드 이 자체가 또 렌더링 성능을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화면을 전체적으로 벤치마크를 찍는 것보다 좀 더 미시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관찰하고자 할 때 개발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 그때 펄피토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레스터 이미지를 레이지 컬럼에 구현한 걸로 성능이 많이 버벅거려진다고 했는데 사실상 해봤을 때 버벅거림을 느끼기 힘들 것 같은데 얼마나 고용량의 그 작은 아이콘 이미지를 쓰셔서 테스트했었던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킬로바이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바이트급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뷰 시스템에서는 잘 렌더링이 됐었는데 이게 컴포즈 환경으로 오니까 네,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준비해 주신 송상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